안녕하세요. 수학유희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풀어보겠습니다. 4점부터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정적분. 네, 그 중에서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으로 하려고 했으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고요. 대칭성을 좀 잘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좌변, 우변도 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 구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자, 이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x잖아요. 전개하면 x세제곱 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ax가 나오고요. 자, 우변은 fx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전체가 뭐 기하함수나 우함수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함수에서 홀수 차항은 기하함수라서 적분하면 0이 돼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함수들만 남겠죠. 우함수는 0부터 3까지의 2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대칭성을 써주면 훨씬 계산이 편할 거라는 거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바로 3의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가 2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 제 생각엔 사실 꼭 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있죠. 이제 이 말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거라서 둘이 만나는 점은 y축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예요. a는 0, 로그 a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랑 c도 뭐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0이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아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상황이라서 역시 b랑 c랑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상황이죠.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알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4인데요. 그럼 이제 높이가 바로 a의 y좌표가 되고요. 2루트 3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a의 2루트 3제곱이 3이니까 a는 3의 2분의 2루트 3분의 1제곱, 따라서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오랜만에 기억니은 대구 문제가 나왔죠.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서 뭐 잘 풀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고요. 기억. t가 1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요. t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죠? x1은 0이죠? 1이 아니라. 틀렸고요. 자, 니은은 속도를 물어봤는데요. 속도는 이제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v를 구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역시나 1일 때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0입니다. 이거는 디귿. 디귿은 가속도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 이제 필요충분 조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라는 말이 속도의 부호랑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고요. 뒤로 운동하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즉 속도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이 친구를 이제 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t가 이제 양수니까 t가 1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12번은 뭐 수열의 기납 쪽 추론 문제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조금 뭐 작년 수능에도 22번으로 나왔던 그런 어려운 수용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식인데,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3을 빼거나 등차 수열이네요. 아니면 an 플러스 1이 2an이거나. 자, 이거 의미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중 하나를 딱 픽하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라 이제 n이 뭐 1, 2, 3 점점 달라질 때 그 각각의 항에 대해서 두 개를 고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등비 수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등차 수열을 골랐으면 계속 등차 수열로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수용도를 그려봐야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올 테니까. A1부터 이제 A2를 구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3을 빼거나 2배가 되거나 이렇게. A3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또 3을 빼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제 2배가 되거나,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3을 빼거나 뭐 2배가 되거나 이렇게 경우가 4가지가 있고요. 자, 가 조건에서 A3이랑 A1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A1이랑 같아지는 그런 A2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6을 뺐는데 원래랑 같아질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는 A1이 6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에서는 A1이 3,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A1이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A4를 구하는 거죠. 자, A4. 문제에서 모든 A4를 뭐 다 구하라고 하진 않았고요.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언제 치되냐면 제일 큰, 지금 이건 A3입니다. 제일 큰 A1에서 2배를 해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뭐 3을 빼는 것보다는 2배 해주는 게 더 클 테니까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은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곡선의 넓이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넓이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적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을 주어진 넓이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조건을 보고도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A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0부터 K까지, 자, fx 요 곡선에서 이제 이 직선을 빼주는 정적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자, 이 정적분을 넓이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A 부분은 빨간색에서 검정색,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정적분이 양수로 나와요. 즉 넓이 그대로로 나오죠. A로 나오겠고요. 자, 이제 B가 문제인데 그 B의 영역은 빨간색에서 검정색, 즉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 정적분이 음수로 나와요. 따라서 정적분의 마이너스 넓이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C겠죠? 이게 딱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넓이로 표현해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fx가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3분의 2 dx. 이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2x 플러스 3분의 8이고요. 자, 이렇게 적분이 되고요. k를 대입하면 k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k제곱 플러스 3분의 8k가 됩니다.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그 k가 이제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k가 0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k를 약분해주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k가 1 또는 3분의 8인데 아까 k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도 안 되겠죠. 3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4번입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예요. 일단 A, B 여기 왼쪽의 편의 길이가 2루트 7이고요. BC의 중점이 P,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Q라서 중점은 뭐 3대3으로 내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전체 길이가 뭐 6K라고 해주면 여기는 이제 3K, 3K가 될 거고 여기는 5K, K로 이제 내분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2K랑 K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QAP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Q 여기를 말하는 거죠. 한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사인의 B는 변의 길이비랑 같아지죠. 그래서 A에 마주보고 있는 편 2K 대 이 P가 마주보고 있는 AQ,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PQ 대 AQ가 되는 거라서요. 루트 2 대 3이니까 여기는 3루트 2K가 되겠습니다. 근데 AQ가 문제에서 3루트 2라고 했으니까요. K가 딱 1이네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길이들을 다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정리해주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3루트 2,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B, C 전체, 자, 이 친구의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외접원의 넓이니까 아무래도 사인 법칙을 쓰는 거겠죠. 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랑 각을 찾는 거라서 사실 지금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만 찾으면 되겠죠? 각만 여기. 그래서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AC는 모른다는 거죠. AC는 대신 AC 대신에 어디를 알고 있냐면 A, B, Q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삼각형 A, B, Q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AQ는 3루트 2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B는 자, 양쪽의 제곱 28 플러스 25 마이너스 18. 자, 좀 정리를 해주면요. 6이 아니죠. 5죠.
20 루트 7분의 35가 되나요? 정리해주면 4 루트 7분의 7이 되겠네요. 4분의 루트 7 이렇게. 자, AC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사실 뭐 외접원 넓이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외접원 넓이니까 AC를 구해야 돼요. AC를.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R은 사인 B분의 지금 AC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코사인 B를 구했으니까 사실 사인 B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사인 B는 4분의 3이겠죠? 이렇게 하나는 구했어요. 나머지는 뭐 AC만 구하면 되겠죠? AC. 자, AC를 구하려면 다시 이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자, AC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 이제는 여기 길어 6이에요. 여기는 36. 이렇게 나오는데요. 64에다가 4루트 7분의 7을 곱하는 거라서 사라지죠. 64에다가 42를 빼는 거니까 22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루트 22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위로 돌아가면 이 R은 4분의 3분의 루트 22라서요. R은 3분의 2 루트 2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외접원 넓이는 반지름은 3분의 22겠죠? 아니죠.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친구 제곱해주면 9분의 88파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뭐 도형치고는 엄청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15번입니다. 이제 15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 좀 조건 해석하는 게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는 미분을 이용한 그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 문제고요. 이런 그 미분 적분 문제는 특히 박스 조건 같은 게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조건을 그 다른 필요충분 조건으로 해석하는 걸 잘해야 돼요. 일단 가를 보시면 조금 뭐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좀 평가원에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우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값은 0 이하다. 일단 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이제 극한이라는 건 그 꼴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값이 존재하려면. 따라서 좀 가를 다른 표현으로 고쳐주면 GA 플러스, 즉 A에서 극한이 GA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연속이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G 프라임 A 플러스, 뭐 우미분계수죠 이게? 꼭 다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미분계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은 0 이하다 이렇게. 자, 사실 이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우미분계수 이런 표현을 보면은 당연히 약간 뉘앙스가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우미분계수는 뭐 따질 수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A가 그 미분 불가능한, 우리가 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특이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점에서도 말하는 거라서요. 자, 이거는 G'X가 항상 0 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건이지 않나요? 뭐 아무리 Gx가 뭐 이렇게 지금 fx를 구간별로 잘라놨다곤 하지만 항상 감소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G'을 구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G'은 F'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구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여기서는 항상 F'이 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F' 0 이하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F'X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F'X가 0 이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F'이 0 이상이다. 이거는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그 경계에서, 즉 F'1이랑 F'-1이랑 이런 경계에서 0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거 뭐 그림까지 같이 이어서 그려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구간이 돼야겠죠. 아무튼 경계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나와야 한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fx가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gx잖아요. gx는 조금 어렵죠. gx는 그 단순히 이제 fx 가지고만 만든 게 아니라 fx에다 k를 더하는 약간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줘요. 근데 사실 이제 k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대충 느낌만 좀 살려서 그려보면 사실 이제 x축이 어디인지 모르죠, 지금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은 마이너스 fx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데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 빨간색 구간은 k만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뭐 위로 올라가거나 뭐 k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할 텐데, 아까 말했던 이 가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오른쪽에서는 연속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르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연속이 되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에서는 굳이 연속일 필요는 없는 게, 자, 우극한은 여기고 함수값은 여기죠. 어차피 똑같죠. 지금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지금 구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꼭 연속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둘 중에 뭐냐? 여기서 이제 나를 보는 거죠. y는 gx랑 y는 t랑 상수함수를 그어보면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 y는 t의 최대값이 13이래요. 그래서 맨 위에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라서 fx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2개가 나오지가 않죠. 두 번째로 생겨야겠죠. 언제 처음으로 2개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이거 위에는 항상 1개죠. 이때가 y는 t인데 이때가 바로 최대값, 이렇게 13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끝이에요. 이제 조건이 다 나왔죠. 그래서 조금 조건 정리들을 해보면 일단 g-1이 13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f'1이 0이고 f'-1도 0이다. 그리고 맨 위에 조건에서 f'0이 6이라는 조건도 나와 있었었죠. 이 조건 4가지를 엮어서 써주면 다 나오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f'x로 식을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a로 해주고 x-1, x 플러스 1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0이 6이니까 여기 자리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겠죠. fx가 이렇게 생긴 개형이니까 최고차항 기수가 음수인 게 당연해요.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해가지고 풀어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G-1은 마이너스 F-1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4-C가 되겠죠. 그래서 4-C가 13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사실. 여기 조건을 안 썼었어요. 1에서 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G1 마이너스랑 그냥 G1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G1이랑 G1 플러스가 같잖아요. 이걸로 또 식을 세우면 자, G1은 마이너스 F1이고요. G1 플러스는 F1 플러스 K라서 자, 이 K라는 거는 마이너스 F1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F1만 그냥 따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지금 C가 마이너스 9라는 거 이미 알았으니까 뭐 1만 대입해주면 K는 10으로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 더하기 F2분의 1이라서요. 다 끝났죠? K는 10이고요. F2분의 1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따라서 4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4분의 15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은 나왔는데요.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모든 필요충분 조건을 다 신경 써줘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검증은 해줘야 돼요. 아까 1번이면 안 되고 2번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찾은 이 함수가 물론 답은 잘 나왔지만 1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문제 답이 이제 존재하지만 만약에 뭐 이 케이스가 안 되고 다른 케이스로 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개 모든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검증을 해줘야 돼요. 아까 여기 지금 연속성을 판단했듯이 여기에서도 자 검증 자 빨강색 G-1 마이너스가 G1보다 작아야겠죠? 실제로 작은지를 이제 좀 신경을 써봐야 됐었다? 여기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1 마이너스는 F-1 K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G1은 마이너스 F-1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항을 시켜서요. 이 F-1 플러스 K가 과연 0보다 작은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물론 작겠지만 뭐 만족 안 하면 문제 오류예요. 답이 안 나와요. 자, F-1은 아까 구했던 것 같죠? F-1은 얼마였냐면 이거였거든요. 13이었거든요. 13 F-1이 G-1이 13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3이네요. 이렇게 문제에서 K가 이제 1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6 더하기 10은 당연히 음수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제일 이제 이상적인 거는 시험 시간 내에 이런 검증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혹시나 이제 앞에서 뭐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정 시간이 없었으면 바로 답 적고 넘어가서 됐는데 항상 연습할 때는 이런 거 검증하는 것도 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0번을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빈칸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빈칸으로 굳이 안 냈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엄청 어려운 문제라서 빈칸을 주는 건데 조금 이제 배려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문제 좀 상황을 보면 이렇게 2차 함수로 정의된 함수인데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fx는 fx 이런 뭐 방정식을 구해라. 뭐 자주 나오는 거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뭐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 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같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를 t라고 해주면 fx는 fx에서 ft는 t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실근이 0이랑 3이니까 다시 ft는 fx니까 fx가 0이거나 fx가 3인 거를 구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의 모든 실근을 구해보래요. 뭐 아무래도 구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자, 0부터 이렇게 4까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4가 나와요. 따라서 y는 3이랑 만나는 점, y는 0이랑 만나는 점 해서 교점이 이렇게 3개 나온다는 거 보이죠? 여기가 0이고요. 나머지 2개가 이제 1이랑 3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미 이제 3이라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대칭성 이용해주면 왼쪽 1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계산하면 되죠. fx가 3인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인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요. x는 1 또는 3이 되겠죠. 아무튼 가는 1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주기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0, 1, 3이 계속 이제 주기가 반복되죠. 주기가 4니까 그 4칸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0, 1, 3이 첫째 항인데 공차는 4다. 이게 지금 주기. 가는 1이고 나는 4고요. 다를 구하는 건데 다가 약간 함정이 있어요. 특히나 이거 지금 단답형이라서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A1이 0이라는 뜻이고 A4는 그러니까 지금 3칸씩 그러니까 한 주기당 3개씩 나오니까 A1, A2, A3이 나오는 거라서 그 다음은 A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4는 4가 되겠죠. A7은 뭐 8이 되겠고요. 계속 가면은 어디를 만들 수 있냐면 A22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22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값이라서 A22는 얼마냐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1일 때 0이고 4일 때 4고 7일 때 8이라는 건 자, 22라는 거는 1에다가 3을 7번 더했다는 거예요. 3을 한 번, 그러니까 번호에다가 3을 한 번 더할 때마다 지금 그 수열의 값은 4씩 커지죠. 따라서 3을 7번 더했다는 거는 이 0인 첫째 항의 값에다가 4를 7번 더했다는 거라서 28이겠죠. 자, 같은 논리로 A2도 1인데 A5는 5고 계속 가면 A20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A20이란 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6번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항 1에다가 4를 6번을 더한 거죠.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A 이제 21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A21은 A3에다가 A3이 지금 3이었어요. A3에다가 번호의 3을 6번을 더하는 거니까 원래 첫째 항 3에다가 4를 6번을 더했다. 이렇게 27이 되겠죠? 그래서 25랑 28이랑 27을 다 더하면 78이죠. 그래서 다는 다 더하는 게 다인데 78이다. 따라서 가나다를 다 더하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78 78이 아니죠. 80이죠. 죄송해요. 80
전부 다 더하면 85가 나오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이에요. 자, 21번은 뭐 좀 많이 봤던 상황이긴 한데, 절대값 함수의 뭐 미분 가능성, 연속성 말하는 거죠. 좀 이런 유형이 되게 익숙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절대값 극한 막 물어보는 거 되게 자주 나와요. 수능 특강 같은 데서도. 자, 우선 fx가 0이 되는 값이 중요하겠죠. 지금 다 분모에 fx가 깔려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자, x가 1이랑 2일 때 항상 fx는 0이 돼요. 일단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G1이랑 G2는 0으로 가야 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왜냐하면 G1이랑 G2가 0으로 안 가면 fx분의 절대값 fx가 그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이랑 2 전후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이랑 2에서 지금 절대값 fx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1 하나만 보겠습니다. x1 근방에서 자, 절대값 fx는 x가 1보다 작으면 그냥 fx로 나오고요. x가 1보다 약간 더 커지면 마이너스 fx로 나오죠. 따라서 뭐 한 번만 적어볼게요. x가 1 마이너스일 때 gx 곱하기 fx. 자, 이 상황이랑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상황이 달라져요. 자, 왜냐하면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절대값 fx가 fx로 나오죠. 근데 x가 1 플러스면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나오죠. 따라서 좌변은 그냥 gx지만 우변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gx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으려면 뭐 g1이 0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gx는 연소함수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 다 함수값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g1이랑 마이너스 g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g1이 0인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일련의 과정들을 이게 되게 익숙하면 사실 바로 이제 이렇게 0이라고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g1일 때도 0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봐줘야 되는데 역시나 아까랑 그 시작은 비슷해요. 1이랑 2일 때 gx가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분자도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고요. 뭐 이미 0이에요 사실. 왜냐면 a가 1일 때 gx도 fx 둘 다 0이라서.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친구의 값이 존재하려면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1 전후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안 붙을 텐데 마이너스가 붙어도 같으려면 0으로 같은 경우밖에 없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 식으로 다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분자의 도함수가 0 나와야겠죠. 뭐 중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따라서 G'1 마이너스 F'1이 0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요. 역시 이것도 조금 잘 이해 안 가시는 학생들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런 거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지만 0 플러스면 이게 1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우 극한이 다르지만 만약에 분자가 이렇게 제곱이라면, 그러니까 x를 중근을 가지고 있어서 뭐 도함수도 0이라면 이 친구도 0이고 x가 0 플러스일 때도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G'1은 F'1이거든요. F'1은 마이너스 1이에요. 바로바로 적어볼게요, 이거는. G'2는 F'2인데 이건 1이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4개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fx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gx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기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조건 4개 나오면 다 식을 세팅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1은 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G'2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두 개 연립해주면 A가 마이너스 3이랑 B가 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물어보는 게 G-1이니까 G-1을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42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22번 치고는 상당히 좀 독특한, 난이도가 뭐 쉽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게 22번으로 나오는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1번에 더 오히려 어울리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확실히 이제 22번이 꼭 뭐 미분 적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작년 수능은 수영도로 나왔었잖아요. 수열의 기하학적 추론으로. 이런 주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예요. 앞에서 좀 풀었긴 했는데요. 자, 우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이거를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계산으로 하는 거일 테니까.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와 이게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2의 x제곱에 대한 어떤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자, 여기가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2의 x제곱은 2분의 k 꼴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a라고 해주면 2의 a제곱은 2분의 k가 되고요. y는 여기다가 뭐 둘 중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죠. 2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k인데 이거는 뭐 2분의 k가 2의 a제곱이었으니까 2 곱하기 2의 a제곱, 즉 2의 a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이게 바로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좀 캐치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 번에는 바로 눈에 안 보였는데, 이거는 y는 2의 x 플러스 1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면 이런 곡선과 만나는 점을 또 B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갑자기 약간 이런 걸 왜 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지수함수 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수식으로만 풀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자, 여기가 A인데요. 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뭔가 이 점이랑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떠올릴 수가 있죠. 뭐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게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함수랑 이 지수함수의 관계를 찾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평행이동 되는 관계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되는데 이 평행이동의 기울기가 딱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1입니다. 3분의 마이너스 3이라서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해요. 그러면 이 평행이동이 이 직선을 타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제 오른쪽으로 3만큼 아래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상황이라서 B의 좌표를 a 플러스 3 다음에 2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의 좌표를 뭐 B, 다른 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A 좌표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AOB의 넓이가 16이라고 했는데 뭐 신발끈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뭐 워낙 여기 길이가 이미 3루트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높이를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높이 h란 원점과 직선의 방정식을 안 잡았네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과 점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서 자, h는 이건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울게요.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밑변이 3루트 2고 높이가 16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길이는 3분의 16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야 곱해서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은 3분의 32가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a가 바로 안 나와요.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a로만 구했는데 이제 결국에 물어본 건 k니까 k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k는 2의 a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k는 2의 a 플러스 1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a가 딱 얼마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물어보는 게 이런 형태의 꼴이라서 1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3분의 15라서 p 플러스 q가 38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사전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